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영희님이 요즘 매미는 밤낮이 없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밤낮 없이 울고 있죠, 요즘에 매미가. 아니 짧은 생을 살다 가는데 밤낮을 구분하면 더 짧아질 거 아닙니까? 아마 영희님이 잠을 좀 설치신 게 아닐까요?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니까. 짜증이 묻어있는데. 홀로 여름님, 제이비 등을 쭉 펴세요. 꾸부정한 모습은 싫어요.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아시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화면에 조금 꾸부정하게 나오시나? 옆에서 잡을 때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고 계시면 쭉 피세요.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복대 착가요. 네. 네. 릭투게더님, 멀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일하고 있는 해외 주재원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자카르타가 더 더울까요? 서울이 더 더울까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그러게요. 그래도 자카르타가 조금 더 덥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아유, 정말. 제이비 더위에 약하세요? 추위에 약하세요? 둘 다 약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좀 기르시고요. 1743님, 늘 유튜브로 30분 늦게 보다가 오늘은 출장이라서 서둘러 나와서 본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 프로를 라디오로 왜 듣지 싶었는데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 끊을 수가 없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요. 라디오의 매력이 그건데 일상 함께한다라는 거. 그죠? 네. 네. 근데 또 이게 나이 들었다는 자기 고백일 수도 있어요. 웬 또?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뉴스 보고 있으면 다른 거 틀어줘라고 하지 않나요, 대부분? 아주 어릴 때 얘기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아주 어릴 알겠습니다. 때는 광고를 좋아하던데 보니까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네. 유연달님이 저는 제주도로 휴가 왔습니다라고 자랑해 주셨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죠. 휴가 떠나시는 분들 휴가 가실 때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하면 제가 꼭 하는 얘기 다들 아시죠? 뭐가 맛있다? 다금바리와 대방어. 대방어는 지금 철이 아니고. 네,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네. 서울이 더 덥대요. 저희 PD가 올려줬는데 오늘 자카르타 최고 낮 기온이 32도래요. 서울은 35도인가요? 그러니까 더 덥대요. 서울이. 뭐 어떡해요. 견디면서 살아야지. 네. 자카르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은 되게 시원합니다. 제 입이 퇴근하지 마시고 회의실에서 같이 일하시면 돼요. 자, 오늘 뉴스 들어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숱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지만 여기서 다 전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만약에 언론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는 건 달게 받겠지만 제가 아무런 속한 직장이나 집단이 없이 자연인으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수많은 말이 쏟아졌는데 이 말을 고른 이유가 뭡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골랐는데요. 자, 두 측면으로 나눠서 지금부터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언론인 경영인으로서의 문제를 지적할 게 없어서 자연인으로서의 말을 문제 삼는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왜곡입니다. 언론인과 경영인으로서의 문제에 대한 지적 숱하게 나왔습니다. 법카 사용 문제 나왔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시도 문제 나왔죠. 노조 탄압 문제 나왔죠. 등등등등 수없이 나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가 지적됐는데도 왜 달게 받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자연인으로서의 말을 상당히 강조하던데 사실 이런 논리는 이진숙 후보자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쳐갔던 이전의 다른 후보들도 많이 애용했던 논리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말, 이거를 점검하는 건 직무에 부합하는 의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말,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말이 정치 사회적 가면을 쓰기 전에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징표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의 말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더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연인으로서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직무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바라보는
가장 객관적 지표가 자연인으로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증하는 걸 문제 삼는다? 제가 볼 때는 그 시각이 문제인 거죠. 자연인으로서의 말을 검증하는 건 문제 있는 검증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검증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시는 우리 촌철님들이 많으신데요. 짱구님, 자연인으로서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사고, 이념이 자연인일 때 가장 잘 보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아니, 자연인에 가장 부합하는 문자를 쓰면 뭡니까? 내추럴. 알겠습니다. 네, 왜 네. 비웃어요? 지금? 아닙니다. 빵 그러니까 터졌어요. 본연의 어떤 생각, 본연의 실상, 이걸 보는 것에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말처럼 적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자연인이라고 그래서 막말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뭐 이런 의견들 많이 와 있고, 마진가님, 진짜 자연인이라면 산속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속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네. 제비꽃님은 우리의 인식이 자연인, 직장인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인식이 자연인일 때 다르고 어디 공직 가면 다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를 제가 어제 종일 보면서 건건히 답변하지 않겠다. 이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건건히 답변하지 않겠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최민희 위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는데 선택적인 기억, 선택적인 답변, 뭐 이거야말로 청문회에서 자주 보던 모습이긴 하거든요. 아니, 건건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붙는 게 뭡니까? 사사입니다. 사사건건. 그죠? 네. 사가 뭔 뜻입니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건건이 따지는 게 뭡니까?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를 그럼 건건히 하지 포괄적으로 하는 팩트 체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훈시 말씀이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하겠죠. 방향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니네들이 집행해. 근데 지금 위원장도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거니까 당연히 건건히 해야 되는데 무슨 건건히 대답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답답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은 좀 다를까? 기대를 또 한번 해보겠고요. 네. 보기님이 이런 촌철을 보내주셨는데요. 자연인일 때 한 말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난 착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 같아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요. 네. 청문회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속개가 될 예정인데요. 잠시 후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차례로 만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2라운드 준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서 세 사람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회 당선된 김재원, 김민전 두 사람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정권이 있습니다.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네. 다음은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요. 제3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론과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만약을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요. 그리고 당내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인파이팅이 아니라 아웃복싱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세 마디의 말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인파이팅을 하는 주체와 아웃복싱을 하는 주체가 벌써 확연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게 누굽니까? 친윤계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슬슬 피해가면서 원론적 답변으로 그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웃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원내대표의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의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론의 주체에 본인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 최고인이 이 얘기를 한 데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의 직무와 원내대표의 직무도 있지만 원내와 원외라고 하는 구분법도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당론은 보통 이런 어떤 입법안에 대한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원외 당대표는 별로 명함 드밀 여지가 없다라는 것도 은근히 깔고 지금 하는 얘기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토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론의 주체로 의견이 다른 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다른 본인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점잖게 내지 은근히 받아치고 있는데 정면으로 받아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아웃복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볼 게 있는데 어차피 판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할 것이고요. 오늘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3차 발의든 상설특검이든 또 시도를 할 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응만 하면 됩니다. 즉 야당이 인파이팅을 하는 반면 한동훈 대표는 밀고 들어오는 야당의 주먹을 피해가면서 잼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반대만 하면 됩니다. 재표결이나 3차 발의나 상설특검이나 모두 자신이 주장한 제3자 특검법과는 다른 것이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대응 기조가 이런데 원내대표하고 충돌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충돌 지점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3차 발의를 하면서 수정안을 들이미는 경우입니다. 상설특검으로 안 가고 3차 발의로 가는데 그래 그러면 추천권을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내밀었던 제3자 특검법을 받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대표의 아웃복싱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정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직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상설특검 얘기도 계속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원내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라는 건데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새로운 수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을 두고 한동훈 대표에게 입장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이게 뭘 함의하고 있는 발언으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상설특검으로 안 가고 3차 발의를 하는데 거기서 추천권을 다시 조정하라는 수정안을 만약에 들이밀겠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코너에 몰리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친윤 성향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분명 견제용인 건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왜? 당장 갈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험대는 친윤의 견제가 아니라 야당의 인파이팅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회의장이 오늘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하고 방송 4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황소뭉치님이 한동훈 대표 토론을 했지만 토론에서 합의가 안 되니 특검은 전 반대할게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그거는 다음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굳이 추출한다면 이런 야당의 인파이팅이 뭐니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가 됐으니까 자신이 공언했던 제3자 최상병 특검법을 독자 발의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것도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몸소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발의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시간을 묵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시선 집중하고요. 어제 용산 만찬 좀 잠깐 되돌아보죠. 네. 대통령은 맥주를 들고 한동훈 대표는 콜라를 들고 러브샷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독대는 없었어요. 네. 제이비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뭐 하여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덕담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한번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덕담인지 아닌지 우리 촌철님들이 한번 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다르게 해석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네. 주변이랑 상의하자.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러면 또 중요해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다. 무서운 선택이다. 대통령과 이견이 생기면 토론하겠다. 여기도 또 토론을 얘기를 했고, 민심과 당심의 득표율이 같다는 게 포인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조금 고전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당원 투표 득표율이랑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이 비슷하다. 당심도 내 편, 민심도 내 편이다. 이걸 좀 강조한 건가요? 나의 지지세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가요? 아, 이것도 은근히 그러니까. 견제구를 날리시는 건가? 네. 좀 궁금한데 어쨌든 어제 만찬 분위기 뭐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이런 보도가 많던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시 후 3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북한의 오물풍선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안에 떨어졌습니다. 자,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오물풍선 낙하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속보로 떴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여기에 떨어져도 이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좀 짚을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말 오물풍선 낙하 지점을 사전에 측정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풍선이 무슨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궤적을 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측정해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왜 청사 안에 떨어지는 걸 그냥 지켜만 봤습니까?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하고 그럼 또 이런 뭔가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화생방 대응팀이 조사한 결과 위험성이 없다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떨어져서 확인할 때까지는 위험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라는 걸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더욱 청사 안에까지 떨어지는 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기다렸습니까? 풍선에 오물만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까? 이건 북한이 위험 물질을 담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확신이 만일의 상황에 앞선다. 지금 이렇게 그럼 대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건 경호의 기본을 어긴 것이다. 이런 지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 문제 제기라고. 그래서 이런 원칙적 문제 제기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합니다. 원칙론에 입각해서 청사안에 떨어지기 전에 격추시켰어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풍선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그거를 격추시키면 그게 터져가지고 더 많은 무작위적으로 시민들에게 만약에 위험을 안긴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현실적인 대처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막는 거 말고는 없어요. 오물풍선 날리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북전단 살포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제 입이랑 비슷한 의견 3186님이 관찰하고 찾아내는 것보다 못 날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라고 물음표랑 느낌표를 같이 찍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이 이미 너무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무한 반복이잖아요. 무한 반복. 응? 그러다가 만에 하나 정말 오물 아니라 다른 거 넣어서 띄우면 그때 어떡할 건데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예.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걱정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제이비가 더위도 힘들고 추위도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더위 힘들다는 제이비에게 이런 충고가 도착했습니다. 3561님, 수염 깎으면 시원할 텐데요. 숲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